포줄은 서주 임해군 해음면 출신으로 전란으로 인해 강동으로 피난을 갔으나 모든 것을 고향에 놔두고 홀로 건너왔기 때문인지 가난하고 힘든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갑인 광릉 출신 위종을 알게 되어 그와 친하게 지내며 함께 오이를 심어서 생계를 유지했고, 낮에는 부지런히 몸을 쓰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전을 외우며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포줄과 위종은 초교라는 인물의 땅에서 오이를 심어 먹었는데, 초교는 그 지역에서 이름을 꽤 날리던 호족으로 그의 빈객들은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했기에 포줄과 위종은 초교의 빈객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줄과 위종은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종이와 오이를 준비해 초교에게 바치러 갔으나 때마침 초교는 방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이에 위종이 돌아가려고 하자 포줄은 위종에게 본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그의 강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서 고상함을 지키려 한다면 오직 그와 원한을 맺게 될 뿐이요 라고 말하며 그를 타일렀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난 뒤 초교가 창문을 열고 포줄과 위종을 본 다음 자신은 장막 안의 책상에 기대 앉은 상태로 있으면서 포줄과 위종에게는 땅바닥에 자리를 마련해줘 창문 바깥에 앉게 했기에 위종은 치욕스러워했으나 포줄의 말과 얼굴빛은 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교는 식사 시간이 되자 자신은 큰 상에 반찬과 음식을 쌓아놓은 채로 먹었으나 포줄과 위종에게는 작은 상에 밥과 나물만 올려서 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푸대접에 위종은 밥을 먹지 않았으나 포줄은 배부르게 밥을 다 먹고 초교에게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위종이 포줄에게 화를 내며 어찌 저런 대우를 참을 수 있소? 라고 말하자 포줄은 위종에게 우리들이 가난하고 천하기 때문에 주인은 가난하고 천함에 따라 대접을 한 것이니 그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요. 의당 어찌 부끄러워하시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포줄은 학문과 기능을 널리 탐구했기에 읽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고 알지 못하는 사물이 없었으며 성품이 너그럽고 침착해서 능히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건은 포로 장군에 임명된 뒤 포줄을 불러 주기로 임명했다고 하며 이후 포줄은 양주 5군 해여면의 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거기장군 봉조연으로 임명되며 중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포줄은 딱히 어떠한 활약을 했다는 기록도 없이 승진을 했다는 기록만 있어 의아함을 주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줄은 사실상 송건의 인척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인데, 송건이 가장 아끼고 특별히 총애했던 포부인이 포줄과 같은 일족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포줄이라는 인물 자체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제갈근 엄증과 함께 이름을 날릴 정도였기에 단순히 그가 송건의 인척이라고 해서 중용된 것은 아니겠으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건안 15년 포줄은 파양태수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에 교주자사로 승진하였기에 그는 곧바로 무사리 1000명을 거느리고 곧바로 남쪽으로 향했으며 다음 해인 건안 16년에는 사지절 정남 중랑장의 관직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교주 지역은 교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섭 일가와 유표가 임명한 창호태수 5호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포줄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자 5호는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었으나 겉으로는 포줄을 따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줄은 이를 눈치채고는 5호를 회유하여 만나자고 유인한 뒤 5호의 목을 베어 호령하였기에 그의 의광과 명성이 교주 지역에 크게 진동했고, 이로 인해 사섭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포줄을 찾아와 그의 명을 받들고자 했기에 교주 지역이 오나라에 복종을 한 것은 이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주의 대호족인 옹계가 총나라 소서태수 정왕을 죽이고 사섭에게 이 소식을 알려 오나라에 귀순하기를 정했기에 포줄이 송건을 대신해 사신을 파견하여 은덕을 베풀고 위무하며 옹계의 귀순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포줄의 활약으로 인해 송건은 그의 공을 취하며 평룡장군의 지위를 토해 주었고 광신후로 봉했다고 합니다.
영강원년 송건은 여대를 보내 보주를 대신하여 교주자사직을 맡도록 했고, 보주에게는 교주의 의로운 병사 만여 명을 인솔하여 장사지역으로 출진하도록 했는데, 이를 봤을 때 송건은 유비가 대규모로 침공해 올 거라는 걸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보주를 후방에 두어 형주에서 일어날 반란을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해오자 무릉만이들이 준동하였고, 이에 보주는 이양으로 올라간 뒤 영릉, 계양 등 형주 지역에서 일어난 수많은 반란을 모두 평정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보주는 형주 지역에 계속 주둔했던 것으로 보이고, 황룡 원년에 송건이 존호를 칭했을 때 표기 장군의 자리에 올랐으며, 같은 해에 서릉에 도독이 된 뒤 육손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중서 여일이 문서를 주관하게 되어 그가 여러 신하들이 올린 글을 관리하고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필요 이상으로 감찰을 하며 잘못된 점을 적발하려 하였고, 이를 권력으로 삼아 수많은 대신들을 탄핵하고 괴롭혔기에 보주는 송건에게 상소를 올려 여일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간언했다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자신의 실수를 크게 깨닫고는 마침내 여일의 목을 베었다고 하여 보주의 간언 덕분에 송건이 정신을 차려서 간신을 처리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서 보줄전의 내용과 달리 오서 5주 전의 기록을 보면 저고 원년에 송건은 다시 조서를 내려 제갈근, 보줄, 주연, 여대 등을 수차례 꾸짖으며 육선과 반준만이 여일의 잘못에 대해 말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며 비판했기 때문에 두 기록의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줄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군주에게 밉보일 정도로 간언을 하는 성향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오서 5주 전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록에 따르면 보줄이 표문을 올려 북쪽에서 항복한 왕잠 등이 말하길 북쪽의 군대가 동쪽으로 향할 것을 꾀하여 많은 포대를 만들어 거기에 모래를 담아 강을 막은 다음 대규모의 군을 일으켜 형주로 향하려 한다 합니다. 대체로 보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방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송건은 보줄에게 지금 조씨는 쇠약해졌으니 어찌 능히 도모할 수 있겠소? 반드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만약 나의 말이 틀리면 마땅히 소 1000마리의 머리로 그대를 주인으로 삼겠소? 라고 말하며 비아냥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여몽과 제갈각도 보줄의 표문에 대해 알게 된 뒤 매번 보줄의 표를 읽을 때마다 번번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강은 천지가 처음으로 열렸을 때 함께 생겨났는데 어찌 가히 모래주머니로 막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은기의 통호에 따르면 보줄은 여대, 전종 등과 함께 노왕인 손패를 지지하여 나라의 분란을 몰고 왔기에 배송진은 보줄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보줄은 전후로 오랫동안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청구하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십 개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비록 보줄의 건의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나 항상 그의 말을 채택하려 노력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고 9년 보줄은 육손을 대신해 승상에 임명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학문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줄의 옷과 거처하는 곳은 마치 유생과 같을 정도로 검약했으나 그의 처와 첩들의 복식은 사치스럽고 화려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비웃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줄은 서릉에서 20년간 주둔했기에 인접하고 있는 적국은 그의 위엄과 신망을 공경했고, 그는 성품이 너그럽고 도량이 컸기에 많은 백성들을 얻을 수 있었고, 기뻐하고 화남이 목소리와 얼굴빛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겉과 속이 고요하고 엄숙했다고 합니다. 저고 10년 보줄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보줄이 죽은 뒤 장남인 보협이 그의 뒤를 이었으나 이후 보협도 죽어 그의 자기는 보협의 아들인 보기가이었는데, 서릉덕 등 군 관련 지위는 보협의 동생이자 보줄의 차남인 보천이 계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황원년 조정에서 보천을 불러들이며 그를 요장독으로 임명했는데,
포천은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간 설흥에 주둔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왔기에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게 되자 자신의 직책을 잃었다고 여겼고, 또 당시 오나라의 황제가 폭군 선호였던지라 자신에게 참소의 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진나라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포천 등 도시 일족에게 엄청난 관직을 내리고는 양허를 파견해 포천을 돕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나라에서는 육손의 아들인 육항이 직접 군을 이끌고 이들을 토벌하러 나섰고, 그는 양허의 군대를 물러나게 한 다음 포천을 공격해 성을 함락시킨 뒤 도시 일족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보들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